안녕하세요. 안희준 변리사입니다. 쿠키 특허 TV 이후로 2년여 만에 다시 유튜브에 참석했는데요.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첫 번째로 특허는 왜 쓸데없다, 소용없다는 소리를 듣는가, 이거를 준비해 봤습니다. 현장에서 사실 영업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여전히 특허는 필요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. 생각해보면 그들의 생각도 일리가 있어요. 특허를 받는다 해서 매출액이 느는 것도 아니고,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해서 회사가 갑자기 알려지는 것도 아닙니다. 그러면 영업을 하러 갔는데, 상담을 하러 간 저로서는 굉장히 난감한데요. 물론 또 다른 전략으로 특허를 내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, 가끔 어디서 약을 팔어? 뭐 이런 소리도 좀 듣곤 합니다.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정반대로 특허권 하나만 내면 다 될 것처럼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. 특허권만 있으면 투자도 받고 매출액도 오르고 영업도 잘 되고, 약간 특허권이 하나의 매개체로서 작용하는 건 맞긴 한데 조금 더 과도한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. 또 영업을 해야 하는 저로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고맙지만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. 특허권으로 기술을 독점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자유이긴 한데요.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알려주면 사실 좀 멘붕일 수 있습니다.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가 필요 없다는 것도, 특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도 둘 다 안타깝긴 한데요. 100% 정답이 아닙니다. 전쟁터 같은 사업 속에서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은 특허라는 무기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기도 쓸 줄 알아야겠죠. 총을 가졌다 해서 쏠 줄 모른다면 무용지물일 겁니다. 특허를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저는 특허는 지뢰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. 특허권은 지뢰입니다. 그러면서 글을 쓰면서 제가 군번을 생각해 봤는데, 드디어 오늘 군번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. 20년 만의 일인데요. 굉장히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군번이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. 저는 2001년도 판문점 옆에 도라산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요. 돌이켜보면 생각만큼 배가 고팠던 것도 아니고, 또 요즘 군대 영화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맞은 적도 없습니다. 이유가 있는데,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실탄을 든 총을 들었기 때문이죠. GOP였기 때문에 그랬는데,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은 좋았는데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. 9월부터 5월까지 계속 추웠어요. 이거는 한여름만 빼고 다 추웠다는 얘기인데요. 생각해보면 그 추운 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. 저는 군복무 당시에 굉장히 운이 좋아서,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경의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 첫 번째 공사가 바로 지뢰 제거였던 것 같아요. GOP에 들어가면서 나올 때까지 약 1년여 동안 계속 지뢰가 터지는 소리만 들었습니다. 그 지뢰 소리가 굉장히 대단합니다. 팡팡 터지는 소리가 굉장히 사람을 놀래키는데요. 얼마나 많은 지뢰를 묻어놨기에 1년 동안 제거했던 기억이 있고, 또 제가 이제 GOP 근무하면서 좋았던 점이, 보통 막사 주변을 청소하거나 이제 주변 정리를 많이 하는데,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. 이유가 있었는데, 막사에도 철조망이 쳐져 있었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었어요. 지뢰 조심. 네,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. 밟으면 터지지만 밟지만 않는다면야, 저는 지뢰밭 근처에서 2년 2개월을 근무했는데, 밟지만 않는다면 지뢰 묻어놓고 5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특허가 바로 그렇습니다. 특허는 청구항으로 권리 범위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 스팟으로 권리가 형성됩니다.
즉 남의 특허 침해만 되지 않는다면, 즉 밟지만 않는다면 터지지가 않아요. 남이 특허를 갖고 있던 없던 상관이 없는 거죠. 그런데 제품 개발이 되면서 사업이 지속되면서 끝끝내 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? 혹시라도 제품이 개발되면서 남의 특허를 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터지겠죠. 우리는 여기서 컨셉과 권리를 조금은 나누어 봐야 됩니다. 구분해야 되는데요. 제가 조금 저만의 용어로서 컨셉은 권리보다는 큰 개념으로 좀 사용했는데 마치 기술 분야라고 해도 좋겠습니다. 예를 들면 갤럭시와 아이폰 최근에 많이 기술 격차가 좁혀져서 참 유사합니다. 그래도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삼성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스마트폰이라는 기술 분야에서 오로지 삼성만이 쓰는 바로 그 삼성페이가 이제 삼성의 권리를 갖고 있겠죠. 즉 삼성페이라는 기술에 삼성이 깃발을 꽂고 지뢰를 묻어놔서 바로 권리로서 청구항의 영역, 즉 특허로서 지키고 있습니다. 왜? 남들이 밟지 못하게, 밟으면 터지도록. 조금 쉽게 좀 다른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요.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이 몇 개 있을까요? 거꾸로 서울에서 수원 오는 방법이라 생각하셔도 되고요. 어떤 분들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. 어떤 분들은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. 또 다른 분들은 국도를 타고 갈 수도 있겠죠. 즉, 또 같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요. 수원에서 서울까지 곧장 갈 수도 있고요. 수원에서 죽전 휴게소를 들렸다가 서울로 갈 수도 있습니다. 즉 모두 수원에서 서울로 간다는 컨셉, 즉 기술은 동일하지만 그 과정이 틀리고요. 그 과정 속에서 도착 시간도 틀릴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기술 분야, 컨셉, 즉 스마트폰이나 서울로 가는 목적 달성은 목적은 동일하게 달성할 수는 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저마다의 방법이 다를 수 있고 그 저마다의 방법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보유한다 해서 그 컨셉 또는 그 기술 분야를 모두 자기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. 혹시 기억나시죠? 마치 땅 따먹기를 생각해 보시면 자기 땅만 자기 거지 땅 따먹기로 남의 땅까지 다 먹어야 승리하는 것처럼 특허 하나 가졌다 해서 모든 땅 혹은 모든 기술, 모든 컨셉을 자기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말씀은 드렸는데 특허 권리 범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. 특허는 청구 범위로 권리가 형성되는데요. 특허 명세서 보시면 대충 한 20페이지 돼요. 막 도면도 있고 글도 우리가 흔히 쓰는 구어체가 아닙니다. 특허만의 이제 문어체라고나 할까요? 특허만의 표현된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데요. 다른 거는 모두 다 청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. 특허의 권리 범위는 모두 다 청구항으로 형성되는데 청구항을 읽어보시면 마치 시인이 시를 쓰듯이 쓰여져 있어요. 근데 은유적 표현을 쓰는 건 아니고요. 조금 간략하고 명확하게 쓰려고 노력해야 되고요. 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특허 청구항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기업들도 많은데 제가 가끔 가서 해석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립니다. 그때 고객이 생각한 것과 달리 권리가 형성되는 것이 즉 컨셉 모드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언어의 해석에 따라서 권리가
권리 범위가 형성되고 생각보다 좁게 형성됩니다. 설사 출원하는 단계에서 이를 인지해서 권리 범위를 크게 했다 하더라도 청구항에 기술된 내용으로 한정되고요. 또 특허청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권리 범위가 조절되기 때문에 모든 기술 분야를 현실적으로 권리를 잡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사실은 조그만 권리, 즉 지뢰를 많이 심어서 지뢰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. 즉 영역을 형성해야 된다는 건데요.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시장의 장악력을 위해서는 지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. 그 지뢰에 지뢰밭이 필요합니다. 지뢰를 많이 묻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. 잘 생각해 보시면, 우리는 38선을 전후로 해서 이제 비무장지대가 있지 않습니까? 서쪽에 서해에서 동쪽의 동해까지 사실 수많은 지뢰를 비무장지대에 각자 심어놨겠죠. 그래야 비무장지대를 지킬 수 있다고 믿은 것과 이치가 동일합니다. 사실 몇 개는 또 피해갈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다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지뢰가 묻혀져서 지뢰밭이 형성된다면 모두 다 피해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시장의 장악력을 위해서는 특허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. 생각보다 권리 범위가 작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특허권 하나로 특허권이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특허가 소용없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. 후발주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? 특허가 등록되면 모두 다 공개되기 때문에 마치 지도를 보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.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비무장지대를 건너야 되는데요. 지뢰가 어디에 묻혀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사실 지뢰를 피해갈 수가 있겠죠. 옆으로 간다든 넘어서 가기도 할 수 있고요. 즉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경쟁사의 지뢰밭에 대한 지도를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이므로 빠져나가거나 경쟁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영역을 자신의 영역으로, 자신의 지뢰밭으로 만들 수 있어요. 비슷한 예를 들면 100년 전에 포드 자동차가 있다 해서 현대자동차를 못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요. 아마존이나 G마켓이 있다 해서 쿠팡을 못 만든 것도 아닙니다. 물론 이제 모두 다 특허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에 생각하는 것에 특허를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후발주자가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. 다만 후발주자라면 누군가가 심어놨을, 즉 경쟁자가 심어놨을 지뢰를 조심해야 하는 거고요. 분명한 것은 특허로 매출이 늘어나지도 홍보가 저절로 되지도 않지만 지뢰를 밟으면 터지는 게 분명하고요.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고 제품이 널리 알려졌다면 후발주자 역시 자사의 제품을 특허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따라서 선행주자라면 반드시 특허를 낼 때 길목에다 특허를 내야 되고요. 후발주자라면 선행주자의 특허, 즉 지뢰를 반드시 분석해서 선행주자의 특허와 겹치지 않도록, 선행주자의 지뢰를 밟지 않도록 자신의 기술의 특허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. 이러한 일들이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이
어려운 일인 건 맞습니다. 전제를 바꿔서 생각하면 중소기업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. 특허가 매출액이나 홍보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. 다만 매출이 늘었고 홍보가 잘 된 중소기업이라면 특허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. 이상 특허가 왜 쓸데없다, 소용없다는 소리를 듣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. 아무래도 유튜브나 이 얘기하는 게 낯설어가지고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그 정의 인사이트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는데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